하고 있기도 하고요. 전남 청구 GMB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정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육을 시작한 15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자기의 성적에 맞춰서 진로를 섣불리 바꾸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좀 세우고 어떤 방법, 내가 꼭 공부 성적이 1이 아니어도 2여도 3이어도 자기의 능력을 살려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오늘 이렇게 좋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컨설팅 회사의 이제 서영민 대표님을 모시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행사에 앞서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마우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GMB 본사에서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국장님께서 오셨거든요.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경대 국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한평캠퍼스 김경식 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이 있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의사원장 김계식입니다. 오늘이 개구리도 세상으로 태어나온다는 경칩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또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참석해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 한평지에까지 찾아오신 우리 컨쇼 서영진 대표님 이하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행사를 추진해 주신 우리 전남 GMB 전남 서부지역 본부장이시면서 저희 학원 수석 강사를 계시는 우리 이정혜 원장님 선생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 계기가 우리 한평이 입시 정보 교육 정보가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좋은 계기가 되고 오늘 하루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언제나 우리 학부모들,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에 좋은 멘토가 되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컨설턴트 서영진입니다. 이게 지금 무선 마이크 때문에 거기에서 마이크가 나가서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오늘 제가 한평에 어제 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회 비빔밥 먹고 강연에 참석을 했는데요. 보니까 좀 이게 지방을 저희는 컨쇼라는 업체는 전국 단위예요. 부산도 가고요. 여수도 갔었고요. 순천에 정원박람회 갔다가 쪄 죽는지도 알았고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보다 보니까 조금 취약하다라는 거를 제가 좀 느꼈어요. 지방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아가 대학 어디 가고 싶니? 저요? 고려대요. 고려대학교 가고 싶니? 그러면 너는 서울로 갈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 가시는 분들과 지방에 남으시는 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게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이 솔직히 좀 취약해요. 정보를 들을 데가 별로 없으시고 또한 컨설턴트라는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서울에는 넘어지는 컨설턴트들 계시지만 저 솔직히 한평 왔을 때 저희 아버님 고향이 의성인데 도찐개찐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 건물이 평준화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보셔야 될 거는 정시보다는 수시 쪽으로 좀 맞춰왔고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많아 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찍고 있긴 한데 오늘은 저희 컨쇼가 가지고 있는 대비 부분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편집하면 되니까. 네, 지금부터 보시면요. 입시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져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이렇게 입시를 자꾸 바꿔주니까 제가 먹고 살 길이 정말 많아지는데 입시가 바뀌는 거에 되게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입시를 바꾸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육부는 우리 어머님들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1년 안에 바꿔도 충분히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고3, 지금 이제 고3이 된 2018년 아이들은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 절대평가. 영어 절대평가가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냐면요. 영어는 이제 제가 솔직히 여기 처음 올 때 이게 영어 학원에서 지금 주최를 해서 뺐어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얘기해달래요. 영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탐구보다도 비중이 없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제발 좀 계산을 해보세요. 보통 강연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아가 강연회 들어본 적 있니? 미안하다. 처음인 것 같아. 어머님들 강연회 같은 거를 뭐 유튜버가 됐건 뭐가 됐건 들어보시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듣고 집에 가시면 끝나요.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은 집에 가셔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제발. 우리 아이한테 맞춤을 찾아보시라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지 우리 어머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 알아보시려고 오신 거고요. 이렇게 막 강연에 들으면 뭐 서울대, 연대, 고대는 어때요? 걔네들은 이렇게 뽑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아가는 중요하겠네. 고대 가야 되니까. 그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한테 뭐가 잘 맞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2018년 같은 경우는 중앙대가 됐건 모든 학교가 입시 요강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뽑겠다고. 그게 2019도 갈 거고 2020에도 영향을 줄 건데요. 우리 아이 11월 모평 성적표를 가져오라 그래요, 어머님. 지금 혹시 11월 모평 성적표 못 보셨잖아요? 아이가 짱 받은 거예요.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아이들 변명 똑같습니다. 안 받았어. 아니면 그거 어디다 뒀더라? 어머님들 장담 안 돼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얘네들. 갖고 오라고 하셔서 그 모평 성적표를 입시 요강에다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영어가 어느 정도로 지금 많이 낮아졌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됐고요. 그러면서 2018년에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뭐냐면 성취평가제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 갑자기 우리 아이 성적표에 이상한 게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알파벳 A, B, C, D가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숫자만 줬거든요. 1, 2, 3, 4로 줬는데 갑자기 A, B, C, D가 나타난 게 바로 이 성취평가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 좀 있으면 발표를 합니다. 국가에서 쓸지 안 쓸지. 만일 쓴다라면 내신에 대한 부분을 대학교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90점이 넘으면 다 A예요. 그러면 학교에는 다 A만 있어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대학교가? 그러면 비교과 부분이 훨씬 부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발표하면 한번 방송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원장님이 잘 꼬시면 한 번 더 내려올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1년 지금 중3 아이들, 아까 중학교 아이들이 있던데 얘네들은 되게 암울한 세대입니다. 문, 이과가 통합돼요. 쉽게 말해서 이제 문과 아이들도 과학을 해야 되고 이과 아이들도 사회를 해야 되는 일명 멀티미디어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비중은 훨씬 높아지겠죠. 그게 지금 예상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말한 거의 결론은 수학은 중요해졌습니다. 저 문과거든요. 혜택자입니다. 저희 때는 수학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학을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2020년은 별게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이 얘기는 뭐냐면 2018년 입시 요강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을 보시는 분들도 2018년을 기준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강연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 위치를 꼭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냥 듣고 집에 가셔서 밥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니네 자신을 알잖아. 한번 넣어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날 테니까.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찾으라고 내가 여기 내려온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어머님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시와 정시. 학교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수시로 너네 대학 못 가잖아? 그러면 너네는 정시로 대학을 갈 수가 없어. 왜? 인원을 정말 많이 줄였거든.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가 70%를 뽑아요. 맞아요.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70% 안에 내 카드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70% 안에 내 카드가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서 이거잖아요. 10명 중에 7명은 수시로 뽑겠다라는 거고 3명을 정시로 뽑겠다라는 게 지금 국가 제도예요. 아, 그 3명 안에 들어가기 정말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명 안에 들어가야 돼. 지금부터 그 환상을 깨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뭘 보는 거냐면 단순 숫자를 보는 겁니다. 원래 어머님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내신을 볼 때 단순 숫자를 보지 않아요. 편차도 보고요. 학교 수준도 다 계산을 합니다. 일명 G값이라 그래서 다 구해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학생 2명을 컨설팅을 하고 왔는데요. 학교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수준을 대학교는 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요. 대신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이따 해드리겠지만 단순 숫자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누굴 거냐면요. 전교 라인 애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전교 1등부터 전교 5등 안에 든다라면 교과 전형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인원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가장 많은 인원은 2등급, 3등급, 4등급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교과 전형은 제게 아니네요. 자, 한 명 날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것 때문에 오셨죠.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되게 오랜 시간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설명할 거니까 일단 3.8명 정도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내가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그 다음 적성 빼겠습니다. 왜? 여기 지역이 적성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서울 아이들 중에 중하위권을 노리는 아이들이 적성이라는 걸 봐요. 뭐 가천대학교나 수원대학교나 을지대 이런 데가 적성을 보니까 일단 0.4명 또 날리겠습니다. 여기 영어를 되게 원활하게 하는 학생 있나요? 나 외국인 만나면 떳떳합니다. 외국인 나타나면 아 쓰이마생 하고 도망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떳떳하게 외국인과 얘기할 수 있고요. 영어에 대해서 거의 최고봉을 찍었습니다라고 하는 나는 외고 아이나 국제고 아이와 갖다 붙여도 충분히 이겨낼 자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학특 기자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학특 기자는 성신여대를 빼놓고 다 영어로 면접을 봐요. 그런데 들어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학특 기자는 지방 학생들한테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학특 기자 2.6카드, 그러니까 0.2카드 날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과 논술이에요.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요, 어머님들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갖고 가셨었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시점에 우리 아이가 학과는 뭘 갈 거며 또한 어떤 학과를 통해서 어떤 동아리를 들어가고 어떤 봉사활동을 통해 갖고 자소서를 만들 수 있는 라인을 짜셔야 된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셔야 돼요. 솔직히 이런 게 잘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그렇게 많이 들었던 대치동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라인을 준비해 갑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러면 그 저를 찾아온 학생은 저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라인을 짜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랑 경쟁자란 말이야. 우리 아가야. 너가 날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밀리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종합전형은요, 어머님들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학교가 도와줘야 됩니다. 학교가 만일 학생부 종합을 못 도와주면 아무리 아이가 뛰어난 아이들에도 그 아이를 대학교는 뽑지 않아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요. 지방 아이들이 학종으로 의대를 잘 가지 못합니다. 전교권 아이들이. 전교 1등급이에요. 다 1 찍었어요. 근데 의대를 떨어진대요. 왜? 과고 아이한테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어머님 오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고3 학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학생부 종합이 진짜 잘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딱 보시는 순간 기가 막히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공이 하나도 잘 사라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아이 카드냐는 거죠. 그래서 남은 게 뭐냐면
논술인 거예요. 그래서 2.6명을 뽑는 이 논술에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논술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설명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나중에 고3이 됐을 때 우리가 가져갈 게 없더라는 거죠. 수시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게 논술인 거예요. 그래서 논술은 경쟁률이 30대부터 100대 1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평이 끝나잖아요, 어머님. 그러면 그때부터 어머님들이 논술하고는 찾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논술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논술을 잘 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여기 자연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연계는 논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아가 수학 잘하니? 아, 너는 잘해. 미안하다. 우리 아가 수학 잘하니? 수학 한 몇 등급 돼? 너네. 아, 물어봐서 미안하다. 수학 몇 등급이야? 자, 3등급이야.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고3이 됐을 때 절 찾아와서 논술을 하겠다고 합니다. 수학 3등급이 넣을 수 있는 논술학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이과인 아이들은요, 어머님들 논술의 기준은 수학이에요. 우리 아이가 모평을 어느 정도 잘 봐오잖아요. 그때 논술학원 찾으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데 그러면 학원들이 그럽니다. 아니요, 만들어 드릴게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고3 6월 모평이 끝나면요, 어머님들 교육자가 장사꾼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가 장사꾼이 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 논술에 대한 얘기가 달라져요. 한번 시켜보시죠.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 아이가 이과예요. 자연계 아이인데 수학도 잘 못해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를 안 했고요. 영어는 더더욱 어학특기자 넣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정규라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시카드는 없는 거예요. 그 70%의 7장이 우리 아이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어머님들. 그런데 학교나 국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수시를 많이 뽑습니다. 또한 강연회자 가잖아요. 다들 그런 얘기해요. 수시로 보내셔야 됩니다. 좋아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어머님들이나 이제 올라가는 아이들은 맞아요. 학생부 종합 이제부터 준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또한 학생부 종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변질되고 있어요. 그것도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대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말 수시에 우리 아이 카드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가장 형평성 있는 가장 좋은 게임은 정시인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정시로 준비하지 말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기 아이들 공감하겠지만 학교는 정시로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특히 지방은.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죠. 내신 좋으면 좋은 대학 간단다 아가야. 내신으로 대학 가자. 맞아요. 지방대는. 이 지역에 있는 최고의 학교가 있죠. 거기는 맞아요. 2등급 중반도 제가 보내봤거든요. 그런데 장담하는데 서울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오세요. 내신만으로 대학교가 아이를 뽑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있어요.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내신이 1.2에서 한 1.4 정도 되면 저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교과 전형으로 한양대와 중앙대를 넣어드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오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1.2예요. 과연 중앙대를 넣으실까요? 서울대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우리 아이 연대고대 밑에는 학교 아닙니다. 저희 독수리 호랑이 밑으로는 안 보내요. 그냥 재수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 교과 전형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또한 우리 학생들아 너희 위치가 어딘지. 그랬을 때 가장 준비할 수 있는 건 정시인 거예요, 어머님. 정시를 버리지 마세요. 어느 컨설턴트가 어떤 강연회건 정시 챙기라는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 어머님 정시가 가장 보험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정시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가장 안정적인 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이 뭔지를 한번 잘 따져보시라는 거죠. 오늘 강연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한번 적용해 보시라는 거죠. 자, 지방이랑 서울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원래는 서울에서 강연할 땐 이런 거 보여주진 않는데 보시면요, 어머님. 지방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많습니다. 보이십니까?
교과를 되게 많이 뽑아요. 모집 인원의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이건 서울을 포함시켰을 때 지방이 들어와서 그래요. 일명 전라도나 충청도나 경상도가 들어왔을 때는 학생부 종합의 교과가 정말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서울 안에 있는 학교는요, 어머님들, 서울 안에 있는 이 상위대학교, 10개 대학이나 12개 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목고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솔직히 자사고나 특목고나 국제고를 좋아하거든요. 과고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내신 성적이 단순합이 안 나옵니다. 등급이 숫자로 봤을 땐 높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D땡 외고는요, 영어를 94점 받으면요, 옆에 숫자가 5등급이 떠요. 표준 편차가 그 정도로 해서 아이들이 다 잘 봐요, 시험을. 그러니까 그 학교는 1등급이 없어요. 대신 그 학교를 대학교가 원하는 환산 점수로 돌리면 되게 높아져요. 그걸 연대나 고대가 사용하는 Z값이라 그래요. 그걸 G값이라고 하고, 또한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볼 때는요, 단순 숫자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2등급, 4등급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편차 계산과 세부 능력 특기상을 다 같이 봐줘요.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순 숫자가 낮다고 나는 좋은 대학 못 갈 거야 라는 생각을 제발 하지 말라니까요. 그만큼 학종, 일명 비교과 부분이랑 이런 전공 라인 발전 가능성을 만들면 충분히 갈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잘 준비하시고요.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했던 거를 잘 분석해서 2학년 때 어떻게 끌고 나가고 3학년 때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그 작전을 잘 짜면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전국 단위는 교과가 겁나 많은데 갑자기 인서울로 들어가니까 교과가 확 사라져요.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은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학교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방의 단순 숫자 높은 아이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지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와 서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수시 전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단순 숫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학교 레벨에 맞게끔 생기부를 만들어야겠지만, 만일 전남대가 됐건 전북대가 됐건 광주대 가는 아이들은 단순 숫자만 잘 만들면 되겠죠. 좀 이따가 전남대 보여드릴게요. 왜 전남대를 해왔냐면요,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컨쇼하면서 표본 집단을, 전라도에서는 전남대가 탑이었어요. 그래서 전남대를 해왔거든요. 전북대도 하려다가 그냥 하나만 보여드리면 비슷합니다. 또한 전남대가 솔직히 제일 좋은 학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밑으로 순위를 매기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으로 보셨을 때는. 이 얘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단위를 봤을 때는 지방 라인은 교과를 많이 봅니다. 만일 이 한평 지역을 볼게요, 어머님. 한평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전남대를 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전남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전남대를 노리지 않을 거예요. 분명 서울대, 연대, 고대를 노리겠죠. 아니면 의대 라인을 타려고 하던가. 하여튼 상위권 학교로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또한 광주 안에 무슨 과고도 있을 거고요. 특목고들이 있겠죠. 걔네들은요, 어머님 눈높이가 좀 높을 겁니다. 한양대 밑으로는 보낼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아이들을 만약에 다 뺐다고 치겠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1등급 라인 일단 다 빠져서 서울로 가겠죠. 2등급 초반 특목고 애들도 다 빠져서 서울로 갈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아이들은요, 2등급에서 3등급이죠. 그러면 걔네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숫자로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아이들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서울이 대학을 뽑는 기준과 지방이 대학을 뽑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 가실 겁니까? 지방에 남으실 겁니까? 결정하세요. 결정하신 다음에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더 잘 맞는지를. 그래서 만일 지방에 간다면 생기부 다 필요 없습니다. 단순 숫자 어떻게든 올리기 위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서울로 가실 거잖아요. 단순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를 다 관리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게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입시의 가장 기본입니다, 어머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그래서 전국 단위와 서울 단위로 봤을 때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점점 복잡해지시죠.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요.
서울이 대학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서울에서 대학을 뽑을 때는요, 어머님, 보시면 학생부 종합이 되게 많습니다. 논술이 많고요. 교과 전형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각 지방들을 보겠습니다. 대전이나 강원이나 충북이나 충남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경북 대단하고요. 경남이나 뭐 전북이나 다 뭐가 제일 많냐면, 학생부 교과가 가장 많아요. 이게 서울과 지방의 차이입니다. 이거를 보통 지방 분들은 체크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걸 언제 하시냐면요. 고3 때 아세요. 고3 되면 막 찾아보거든요. 우리 아가들도. 지금은 그냥 마냥 그냥 나비 잡고 다니는데 나중에 니네 학교는 여기는 또 학교가 봉사활동으로 나비 많이 잡더라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다 아랫지방 라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전남에서 남으실 거면 단순 숫자 높이기 위해서 공부시키세요, 어머님. 내신 중요한 거 맞습니다. 단순 숫자 내신 중요하거든요. 대신 서울로 가실 거면 그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단순 숫자로 좋은 대학 절대 가지 못해요. 어머님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지방 다니시면 경북에서 그런 얘기, 영남지방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경희대학교가 5등급, 6등급도 들어간대더라. 중앙대도 뭐 3, 4등급 그냥 들어간대더라. 근데 우리 아이 3등급이다. 그러면 거기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로 뽑은 게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으로 뽑았을 때, 종합으로 봤을 때 그 등급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수준도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교과 전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과 전형은 1.2에서 1.4등급 정도. 그런데 아까 세종대학교라고 들어봤니? 아, 그래, 들어봤어. 세종대학교 가고 싶니? 너 카메라 갖고 내려봐. 얘 찍으면 너 세종대학교 애들 폭동 일어난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 2등급 애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학 레벨을 좀 낮추시면 교과 전형이 2등급도 들어가는 학교 있어요. 홍익대학교 이과는 2등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많지 않아요. 정말. 들어가기 위한 그 문이 많지 않고요. 홍익대학교 2등급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저가 빡세요. 최저를 되게 어렵게 잡아놨습니다. 홍익대학교가. 아마 바뀔 거예요. 왜 그러면 좋은 자원들 다 못 받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서. 또한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최저예요. 최저는 정시로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그렇게 호락호락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챙기면서 가셔야 돼요. 정시를 못하는 이유 아십니까? 일단 학교에서 잘 준비를 안 해줍니다. 학교는 진도 나가시기 되게 바쁘시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시를 못하는 이유라 이게 좀 똑같은 건데요, 어머님. 우리 아이가 수학 점수가 왜 안 오를까요? 이런 고민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되게 많은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요거 하나만 체크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요, 어머님. 우리 아이가 수학 학원을 보냈는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70점이에요. 전화하죠. 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하시네요. 학원에서는 한결같은 말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봐요. 기말고사 때 우리 아이가 90점을 찍어왔습니다. 아싸, 올랐어. 역시. 그럼 이제 학원 선생님이 먼저 전화합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기말고사가 오른 거지 중간고사가 오른 게 아닙니다. 시험 범위는 단원이 나눠져 있어요. 그 아이를요,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말고사 단원은 모의고사를 봤을 때 많이 맞아오지만 중간고사 파트는 여전히 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중간고사를 못 본 파트는 우리 아이가 못하는 건데요. 어느 학원들이요, 아니면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을 다시 보고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거기가 빵꾸가 났는데 모르고 넘어가세요. 언제 뽀록 나냐면요. 모의고사 보면 뽀록 나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그제서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못 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느 누구도 잘 챙겨주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 아이가 모평을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또한 보시면요, 어머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컨설팅이라는 걸 시작한 지가 이제 8년 됐더라고요. 2009년 그 시점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입학사정관이라는 것 때문에 참 매력을 느껴서 시작했습니다.
입학사정관이 뭐냐면 어머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한 8, 9년 전에요.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면요. 학과를 좀 못하더라도 애가 공부를 좀 못해요. 그런데 그 전공에 관한 부분이나 어떤 비교과 그런 부분에 아이가 되게 뛰어나요. 공부는 좀 못하는데 막 로봇 같은 거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아, 요런 애들 뽑아야겠다라고 만든 게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뽑았었어요. 몇 명을. 근데 문제가 생겨요. 아이가 들어갔거든요. 로봇은 잘 만드는데 기본 소양 과목을 못 쫓아와요. 수학을 못해서. 영어를 못해서 학교 공부를 못 들어요. 어머님, 그래서 대박 사건이 하나 일어난 게 카이스트 공고 출신 특기자 전형 아이가 자살한 거예요. 못 쫓아가서. 자괴감이 들어서. 그분처럼 제가 그러려고 카이스트 간 게 아닌데 자괴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자살하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이라는 걸 점점 줄이고요, 어머님. 그래서 만든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어머님, 특기자를 뽑겠다는 게 아니고요. 종합으로 보겠다고요. 내신도 보고, 세특도 보고, 동아리 활동, 이런 모든 거를 아이를 평가했을 때 그 아이가 좋으면 우리가 뽑을게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교과, 비교과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으시겠죠. 그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이라는 건 지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으로 바뀌었다는 거와 또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학교가 되게 좋아합니다, 어머님. 왜 그러냐면 되게 좋은 아이를 뽑을 수 있는 여건이 됐거든요. 또한 수시가 6장의 카드가 떨어졌습니다. 6장을 주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대학 레벨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지역은. 그런데 어머님들한테 그런 걸 물어봅니다. 어머님, 학교 레벨이 높지 않습니다. 정말로. 명지대는 야간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지 않은 레벨이지만 지금은 거기 들어가려면요. 우리 아이들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 이유가 위부터 6명의 아이들이 자기네 학교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좋은 아이가 명지대까지도 내려와요. 그래서 명지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아이가 뽑히는 게 1.8등급대예요. 단순 숫자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로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의 대학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어머님들. 학과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어머님. 대학교 나중에 학생부 종합이라는 걸 준비하실 때요. 교과 전형은 상관없어요. 그냥 등급대로 가는 거니까. 숫자를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지만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공 적합성. 그 전공 적합성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장래희망이에요. 니네 장래희망 쓰잖아. 그지? 생기부에다 장래희망 써. 우리 아가 뭐 썼니? 너네 지금 예비고 올라가니? 너네 중학생은 여기는 아가들이에요? 우리 큰 아가들아. 너 장래희망 뭐 썼니?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 써서. 너 좀 이따 나 만나래구나. 펀드 매니저를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요. 수학을 일단 잘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 너 나한테 바가지로 욕먹을 거야. 수학을 되게 잘해야 돼요. 나 아까 너네 수학 강사님이랑 진짜 심층적으로 얘기했다. 수학을 일단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펀드 매니저가 어디냐면요, 어머니. 경상계열이에요. 경영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수학을 못하면 대학교에서 가르치기가 힘드니까 분명 전공적합성으로 수학을 볼 거라고요, 어머님.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 써놓은 것도 수학이 좀 좋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전공 라인을 맞춰서 아이의 생기부를 만듭니다, 어머님. 이제는 그렇게 만들게끔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인기과와 비인기과? 대학교는요, 어머님. 인기 있는 학과가 있고요. 인기가 좀 없는 학과가 있습니다. 문과에서는요, 어머님, 인기학과가 어디냐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일명 신문방송이라고 합니다. 경영, 그리고 광고 홍보 이런 게 인기가 많아요. 인기 없는 학과가 역사, 사학, 철학 이런 거예요. 이과 같은 경우는 인기과가 최고는 의대고요. 한의, 치, 걔네 뺄게요. 걔네 빼고 인기가 많은 게 남자는 기계공, 여자는 화공 이런 걸 좋아합니다. 좀 인기 없는 게 뭐 미생물, 원자력 분자학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저한테 그래요. 원자력 학과 가면 선생님 저 원자력 발전소 들어가나요? 제가 그럽니다. 정말 너가 그래서 여기 가는 거야 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어머님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인기학과는 어떤 애들이 올까요?
좀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오겠죠. 그리고 전공에 대한 부분도 챙겨오겠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요, 뭘 보냐면 단순 성적을 좀 봅니다. 대신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요, 성적 좋은 아이들보다는 조금 낮은 애들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요, 전공 적합성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인기과 갈지 비인기과 갈지를 잘 체크하셔야겠죠. 거기에 맞춰서 아이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비인기과를 어머님들이 특히 문과는 참 싫어하세요. 엄마, 나 철학과 가려고. 네 돈으로 가. 그런데 이과는 안 그래요. 이과는 과가 되게 있어 보입니다. 되게 웃긴 게 이거예요. 화학공학과와 화학과의 차이 아십니까? 화학공학과와 화학과의 차이. 어디가 점수가 더 높을까요? 우리 아가야, 어디가 더 높을 것 같니? 화학공학과와 화학과. 차이가 있을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짜가 들어가면 점수가 높아요. 공대거든요. 화학과는 순수 과학대학이에요. 과학자라고요. 공대는 취업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공과와 화학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화학과는 비인기과겠죠. 생각보다는 화공과에 비하면. 그래서 나중에 정시를 넣으실 때 보시면 순수 계열이 조금 더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모든 학교들이. 공대가 더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화학에 관심이 있다라면 화공과를 보낼 아이라면 성적을 좀 체크해서 가셔야겠지만 화학과를 갈 아이라면 성적도 체크하겠지만 전공 적합성 부분을 좀 많이 부각시키면서 우리 아이는 정말 순수한 과학자 피가 흐른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그게 공대와 순수과학의 차이입니다. 그것처럼 학과마다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집에 가셔서 제발 우리 아이 생기부를 단 한 번만이라도 훑어보세요. 그러면 아하, 넌 학교에서 도대체 뭘 하고 다닌 거니? 라고 하는 집도 있고요. 너 되게 잘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집도 있을 겁니다. 부족한 아이는요, 부족하다고 뭐라 하실 필요 없고요. 채워주시면 되고요. 잘하는 아이는 유지하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그게 제가 봤을 땐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도권 아이들이 훨씬 잘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수도권 아이들이 지방 아이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넉넉한 게임이 아니에요. 또한 이 지역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고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네가 고대 입학처를 찾아가고 뭔가를 물어볼 것도 많을 거고 뭔가 알아보고 싶은 것도 있어. 그럴 때마다 너는 버스를 타고 갈아타서 고속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안암골까지 가갖고 입학처에 도착했더니 어머 퇴근했어. 그래갖고 하루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봐. 그래서 좀 알아왔어. 근데 걔가 막 뭘 말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적었어. 그리고 돌아오는데 버스 안에서 이거 안 물어봤어. 이게 문제예요. 정보를 얻는데 솔직히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달한 게 얘들아 인터넷인 거야. 전화해서 물어봐. 제발 좀. 가지 마. 전화해서 충분히 잘 알려줘. 또한 니네가 관심 있는 학교가 있다면 입학처에 전화를 하면 학생이에요? 됐어요. 그날 이러지 않아. 되게 잘 가르쳐줘. 그래요? 이건 이런 겁니다. 저건 저런 겁니다. 하고 물어라도 봐. 그러면 너네가 대충 어떻게 준비할지는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우리 홈페이지에다 글이라도 좀 남겨. 내가 그렇게 성심성의껏 달진 못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아볼 테니까. 대신 걷다 꼭 그건 써줘야 돼. 저 나비 잡는 아이예요. 이게 우리 암호야. 자, 보시면요. 그러면 어머님들 학생부 종합전형에 과연 답이 있을까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도대체 얼마큼 하면 어디 학교를 가나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어머님,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답이 없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이 학교 갑니다. 라고 어떤 컨설턴트가 말하잖아요. 의심이라도 좀 하십시오. 사기꾼 아니야? 왜 그러냐면 저희도 진짜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걷다가 컨션은 전국 다니다 보니까 표본 집단이 어마어마한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어머님, 보낼 때마다 새로워요, 전. 그래서 한동안은 역학조사라는 걸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역학조사조차도 안 합니다, 전. 그냥 대학교가 좋아할 만한 사항들만 보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요. 이렇게 만들어봐. 그걸 대학교가 얘들아 좋아한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대를 붙었어요. 그런데 연대를 떨어졌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가 연대고대 붙었거든요. 그런데 성균관대를 떨어져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연고대가 더 좋은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대에서는 걔를 왜 버렸을까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답이 없어요. 또한 하나의 학종이 붙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 밑에 라인으로 다 붙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 붙으면 6개 다 붙었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져요. 특히 자소서 잘못 쓰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답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한 전 진짜 장담하는데 입학사정관이랑 교수가요,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요. 여태까지 제가 입학사정관들 만나보고 교수님들 만나보지만 얘기하는 게 은근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생기부를 보냐, 누가 내 서류를 보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구한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대신 해줄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대학교가 좋아하는 방향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공 적합성. 전공에 관련된 부분에 학과와 비교과 부분을 전공에 관련돼서 아이가 얼마큼 열심히 활동했니 보겠다는 겁니다. 수학학과 갈 아이가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또한 주요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 영, 수, 사 아니면 과겠죠. 그런데 문과 아이가 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입학사정관입니다. 그리고 중국어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아버님 있는 학교에. 중국어학과를요. 근데 제가 어떠냐면요. 국어 2등급, 영어 2등급, 수학이 3등급, 그리고 사회가 뭐 3등급인데요. 중국어 9등급. 그런데 이 9등급이 나온 이유는요. 이겁니다. 혹시 아버님 뽑으시겠습니까? 중국어학과를 집어넣은 아이가 중국어가 9등급이에요. 그러면 그러지 않을까요? 얘 뭐지? 중국어가 9야. 세부 능력 봤더니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 얘 왜 우리 학과 넣었지?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주요 과목만 보지 않습니다. 다 봐요. 전공과 관련돼 있으면. 그게 어머님들 학교에서 말하는 전공 적합성이에요. 발전 가능성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최선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은 어떠한 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명확합니다, 이건. 또한 이 지역에서 학교에서 막 전교 라인이에요. 완전 전교 1등이에요. 완전 올 1 찍었어요. 걔는 이자가 하나도 없어. 대단한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칭송합니다. 와, 넌 정말 천재인가 봐. 너가 내 친구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렇지만 그 아이는 의대를 떨어져요. 서울에다 집어넣어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학교 수준이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편차가 안 나올 수 있다고요. 그 아이가 과연 경기 과고나 서울 과고 안에 넣었을 때 얼마큼 이겨낼지 어떻게 알아요? 계산해봤더니 그렇게 높지 않더라는 거야. 그 아이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공적 합성이 어떻다, 발전 가능성이 어떻다, 인성이 어떻다 이런 거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소서를 잘 쓰면 되겠죠. 자, 변화된 입시가 있습니다. 좀 변질이 됐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울에서 내려오신 그 관계자분은 아실 겁니다.
몰아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수도권은 그래요. 상위권 1등부터 10등 아이를 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창의 능력반 앤드 영재반 이런 거를 별미로 1등부터 10등까지 아이들을 몰아주기 시작해요. 수상, 동아리 이런 거를 다 몰아줍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생기부가 나와요, 어머님. 수상이 막 60개. 왜 그러면 그 아이가 다 가져갔어. 그 몇 개 남아있지도 않아, 이젠. 그걸 나머지 애들이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A라는 학교에서 몰아주었더니 연대 고대를 보내더라는 거죠. 서울대 연대 고대를. 근데 B 학교는 되게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들 평준화돼 갖고 연대 고대는 못 가지만 그 밑에 학교는 많이 가. 근데 플랜카드를 못 걸어. 서울대 연대 고대가 없어서. 우리 중앙대 경희대 막 중경이 완전 미친 듯이 많이 보내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영재반 이런 걸 만드는 거죠, 학교는. 그래서 몰아줘요. 그럼 어머님, 우리 학생 여러분들아, 그런 생각 안 되니? 걔네들 다 가져가면 서울대 연대고대 걔네들 놓겠지. 그러면 그 밑에 대학교들 다 빵꾸나지 않겠니? 예전보다요, 어머님, 저희가 합격한 아이들의 표본 집단을 모을 때 좀 놀란 사실이 뭐냐면 예전보다 좀 안 좋은데 어떻게 들어갔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지금 진짜 많이 몰아져 가는구나. 왜 그러냐, 어머님, 그렇게 몰아져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 수상이 60개예요, 어머니. 다 거의 1등급이고요. 학교에서 막 세분 미친 듯이 써주셨어요. 세분 분석 특기상이 막 한 장, 두 장, 세 장 막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절 찾아오셔서 컨설팅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래요. 중앙대 어머니 한번 넣어보실게요. 그러면 이거 던지고 나가세요. 왜? 어머님이 듣고 싶었던 학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거 밑으로 안 가겠다고 오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거의 탑 레벨인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끼리 안 싸울까요, 이제? 몰았는데. 몰아져 갔으면 정규 라인 애들은 거기에서 놀 거 아니에요. 걔네들 안 내려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아이들이 또 받아먹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서성한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들이 그 말하는 10개 대학, 중앙대, 경희대, 외대는 뺄게요. 워낙 특목고 좋아하니까. 서울시립대도 뺄게요. 얘네들 또 서울 애들을 좋아해갖고. 그러면 그 밑에 대학교들은요, 어머님, 더 벌어지겠죠. 그러면 막말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국민대, 세종대 이러는 데는요, 정말 좋은 아이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큼 많이 벌어지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불리해졌겠지만 우리 아이들 만일 내가 중경외시를 목표로 해 아니면 서성하는 목표로 해 하면 잘 준비하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탑 레벨 아들과 부딪힐 건 아니잖아요. 대신 탑 레벨을 부딪힐 거면 여기도 똑같겠죠. 좀 몰아줘야 돼요. 그만큼 몰아줘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좀 몰아지는 성격이 나타나더라고요. 순천 같은 경우는요, 완전 몰아지는 성격 나타나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학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거 다 캐치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애들은 준비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만일 내가 수상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뺏겼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인성, 대학교가 보겠다라는 그 기준의 점수를 부각시키면 되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수상이 좀 딸리더라도 왜 그러냐면 그 학교 들어오는 아이들은 수상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위 애들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챙기면 되잖아요. 그럼 어머님, 전공적합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발전 가능성이 뭘까요? 우리 아이가 발전을 해야 된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발전하냐면 하나의 그래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끝난 도깨비와 저승사자입니다. 제가 한동안 저거에 빠져갖고 막 칼을 꽂고 다닐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왜 우리 애들이 막 칼을 꽂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도깨비 보고 알았습니다.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정말. 자, 도깨비랑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둘이 공부를 했는데요. 1학년 때 하나에는 2등급이고요. 하나에는 5등급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유는 공부를 되게 잘했네요. 그래도 2등급까지는 해주셨네요. 그런데 저승사자는 5등급이에요. 절 만났죠. 제가 말해줬습니다. 이것만 공부하라고. 그래서 2학년 때는 3등급까지 올렸어요. 제가 되게 많이 칭찬했겠죠. 잘했어, 저승사자야. 난 데려가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하고 도깨비 같은 경우는 그대로 2등급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3학년이 됐을 때 저승사자는 2등급이 나오고 도깨비 공유는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누가 더 좋을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할 때. 저승사자가 어머님들 천재십니다. 이거 봐요. 이제 안 가르쳐줘도 다 아시잖아요. 이겁니다. 성적을 올리시면 돼요.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화내시기보다는요, 잘할 수 있게끔 응원해 주시는 게 전 더 좋다라고 봐요. 할 수 있어. 조금만 올려봐. 그리고 어머님, 내신 챙기실 때요, 성적표 그냥 보시고 화만 내지 마시고요. 끝에 걸려있는 성적표들이 있어요. 아이가 막, 하나만 더 맞았으면 3인데. 나 4야. 그거는 다음 시험 잘 보면 그대로 올라가요. 그런 것들 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그 등급이라는 걸.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어머님. 이겁니다. 자, 저승사자와 도깨비를 봤을 때 어머님, 그 아이가 그 학교를 지원하는 건 고등학교 3학년이겠죠. 그러면 과거가 중요할까요? 그 아이가 1학년 때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할까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아이는 3학년 아이인데,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얘를 봐야겠는데, 그러면 공유와 저승사자는 같은 2등급인 거예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도깨비는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둘둘둘이에요. 대신 우리 저승사자는 성적을 미친 듯이 올렸어요. 어떠한 대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두 아이한테 줬을 때 한 아이는 뭔가를 이겨내고 발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 도깨비는 그냥 자기 것만 지켜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둘둘둘을 해왔을까요? 111을 안 해오고 111은 대단한 아이인 겁니다. 111은 532도 못 쫓아가요. 왜 그러냐면 짱이었는데 짱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둘둘둘과 111은 다른 겁니다, 어머님. 왜? 2는 1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학생부 종합에선 더 높은 점수를 받고요, 어머님. 대신 교과 전형을 집어넣으실 땐 도깨비가 대학을 합격하겠죠. 저 아이는 2등급이 뜰 테니까. 그런데 우리 도깨비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합쳐지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도깨비는 교과 전형을 넣겠죠, 어머님. 저승사자는 학생부 종합을 준비시키겠죠. 이게 학생에 따라서 컨설팅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보시라고요. 제발 좀. 우리 아이가 저승사자인데 너 때문에 내가 하면서 우리 교과 넣어야 돼 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아이 스트레스밖에 안 받습니다. 자기는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릴까요? 설마. 또한 이게 지방이잖아요, 어머님. 지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로 가실 겁니까? 지방으로 가실 겁니까? 그냥 남으시겠습니까? 서울로 가시겠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부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남대와 홍익대와 동국대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애들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가야, 전남대랑 홍익대랑 동국대 너 합격해서 어디 갈래? 홍익대요. 우리 아가는 어디 가고 싶니? 전남대. 전남대 나왔습니다. 우리 아가 어디 가고 싶니? 우리 아가? 전남? 홍익? 너는? 너네들 니네 홍익대 왜 가고 싶니? 거기 가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 그치? 술집도 많고 클럽도 많고 옆에 이대 애들도 있고 막 안 쳐다봐줘서 그렇지. 거기 가면 서강대 연대 애들이 막 판치고 다녀. 그래서 니는 그 앞에서만 논다고. 걷다 동국대는 한 명도 안 나와. 너 지금 우리 부처님 무시하니? 아미타부? 자, 보시면요. 우리 아가는 어디 가고 싶니? 전남대? 우리 아가? 홍익대? 저쪽으로 붙어. 우리 아가? 너는 빼고. 혹시 여기, 우리 아이는 그냥 집에서 가까운 전남대 보내겠습니다. 계십니까, 어머님들? 있으실 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면요, 어머님. 서울에서 이거를 보여주면요. 다 웃으면서 다 홍대, 동대 간다고 합니다. 전남대는 생각도 안 해요. 그 이유는 전남대 수준이 높지 않아요.
전라도 지역에선 짱이겠지만요. 제가 이것도 이제 부산대 안티에 생기겠구나. 부산 가잖아요. 그러면 막 부산대가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부산대를 컨설팅하지는 않는다고. 거기 보내려고 컨설팅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홍대 갈래? 부산대 갈래? 다 부산대 간다 그럽니다. 여기도 전남대가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집안 색깔이 좀 있으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남대 간다는 친구들은 공부 방법이 달라지겠죠. 우리 클럽 가야 되는 홍대 애들은 우리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홍대는 자유전공이라는 거 빼놓고는 얘들아 다 교과 전형으로 뽑아. 그러니까 2등급하고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어머님. 대학 레벨을 보여드릴게요. 대학은요, 어머님, 레벨상 홍대와 동국대가 훨씬 높습니다. 전남대는 80점대 학교고요. 홍대, 동대는 90점대 초후반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레벨만 봤을 때는 홍대를 선택하신 게 맞아요. 너네들이 맞게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전남대를 선택하시는 이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역에 탑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맹신이 있으세요. 여기 좋아. 그런데 서울에 왜 많은 학교가 몰려 있겠습니까, 어머님들? 그거를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전남대 보내는 거와 홍대, 중앙대,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내는 건요, 어머님 진짜 완전 달라요. 준비하는 방법이. 지금부터 어머님들이 그래도 최저 보류선으로 전남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전남대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전남대 어떻게 뽑냐면요, 어머님. 일단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에 뭐 중앙대나 이렇게 상위권 학교들 있잖아요. 서성안이나 뭐 이런 데는요,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로 뽑아요. 그런데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어머님,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는데 교과는 아까 말씀드린 교과전형이고요. 종합은 아까 말한 종합전형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이를 다 같이 뽑겠대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학교는요, 어머님,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을 때 교과 부분을 봅니다, 내신을. 그런데 단순 숫자로 보지 않아요. 만약 대학교에서 그걸 단순 숫자로 봐버리면 자사고 아이들이나 이런 특목 아이들을 뽑을 수가 없어요. 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신 걔네들은 아까 말했지만 표준 편차가 좋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단순 숫자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가들도 나중에 성적표 볼 때 단순 숫자로 보는 게 아니고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표준 편차를. 학교 수준을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전남대학교는 그렇게 아이를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전남대학교를 아이들을 준비시면서 솔직히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일반 전형이 있는데 엄청 많이 뽑아요. 교과로. 1900명을 뽑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학교는 학생부 종합으로 뽑아봤자 학생부 종합 좋은 아이들 다 서울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다 그 나머지 애들 볼 필요가 없잖아, 우린.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지역에서 단순 숫자 공부 잘했던 아이들 그 나머지 내가 가져올래 라고 작전을 핀 겁니다. 어차피 서울이랑 맞짱 떠서 뺏길 거니까.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머지 학생부 종합을 만들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단계에서요. 학생부가 40%가 들어갑니다, 어머님. 여기에 학생부 40에 서류평가가 60인데 이 40이 어머님 교과 전형이에요. 단순 숫자로 뽑겠대요. 그거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지고 그 방법 똑같이 뽑겠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부 종합 전형 보겠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이 어느 정도 안 나오면 전남대는 집어넣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전남대학교 들어가셔서 입시 결과 뽑아보시면 2등급 초반부터 3등급 아이들이 분포대를 나타내요. 그 밑으로는 못 넣으세요. 그게 지금 전남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도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라는 걸 보는데요. 이 서류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 비교과가 아니고요. 출석 보겠다고요. 무단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보고요. 1, 2, 3학년이 그냥 교과 성적을 단순 숫자로 돌려서 뽑아요. 얘들은.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얘들아 지방은 컨설팅 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생각보다. 금방금방 해줄 수 있어. 계산기만 두들기면 돼. 내 조교도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야, 이거 숫자, 우리 조교 애들이 입시 기간이 들어가면 미친 듯이 계산기 두들기고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숫자를 내야지 우리가 지방 애들을 해줄 수가 있거든.
대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요. 창의인재랍니다. 말부터가 창의인재래요. 그러니까 창의성 있는 애를 뽑겠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부 40이 그냥 단순 숫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교과 성적이 높지 않잖아요. 그러면 못 넣으세요. 대신 서울은 안 그래요. 서울은 4등급 돼도 어느 정도 스펙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넣을 수 있어요. 요번에 저희가 4.8등급 아이를 숭실대, 국민대, 광운대를 그냥 붙였어요. 수상도 6개밖에 없어요. 경영과를. 근데 걔가 전남대는 못 가요. 내가 보기엔 숭실대, 국민대가 숭실대가 나간 전남대에 밀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못 가요. 여긴 아예 놓으면 아예 떨어져요. 그게 대학마다의 차이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 맞는 전형을 잘 찾아보세요. 대학교는요, 1부터 100까지 다 새롭게 뽑습니다. 다 다르게 뽑으세요. 중앙대학교의 다빈치 전형과 탐구인재 전형 같은 전형 같죠? 안 같아요. 성황대학교는요, 일반 전형이 있고 알바트로스가 있는데 알바트로스 왜 만들었냐면요, 특목고 뽑으려고 만든 전형이에요. 그거를요, 어머님들 뽑으셔서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보여요. 특목. 특목.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전남대학교를 저희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1은 아니겠죠. 1이 전남대에 놓진 않거든. 의외과 빼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 숫자 만들어 놓고 비교과 조금만 챙기면 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랑 준비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르다고. 오늘 집에 가셔서 잘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 볼 때요, 어머님.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전형과 동일하게 산출한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단순 숫자 보겠다고. 그러니까 뭐 표준 편차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얘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좋아. 좋은 학교예요, 정말. 그런데 평가 요소도 인성과 학업 수행 보겠대요. 학업 수행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님. 인성은 뭘로 볼까요? 뭐 봉사나 아니면 이런 거 보겠죠, 어머님. 그러면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발전 가능성 이런 거 다 빠진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성적을 단순 숫자 계산하는데 볼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 들어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면 학생을 뽑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남대학교는 가는 게 어머님들 저는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데 우리 아이가 막 5, 6등급 찍으면 못 가는데 준비할 게 그렇게 빡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서울에 비해서는. 대신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비하셔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뭐가 지나갔지? 서울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요, 어머님, 이거 학생부 종합 뽑을 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4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학교 내신을 보는데요. 내신의 단순 숫자만 보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이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15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5. 옆에요. 숫자 옆에 보시면 가로 쳐놓고 점수 써놨잖아요. 어머니, 그게 편차인데, 15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요. 학교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더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학교 수준이 높아요. 아까 여기 학교 하나 봤거든요. 사립인데 뭐 이렇게 바뀌는 학교 있다 그러는데 그 학교가 보면요. 표준 편차가 15, 20, 22, 23 이렇게 떠요. 서울에 있는 특목고 좀 좋은 학교들은요. 어머님 4, 6, 8, 10 이렇게 떠요. 저한테 만일 특목이랑 이런 거 하여튼 학교 다 가리고요. 어머님 이만큼 주시면요. 저 진짜로 이거 특목, 이거 일반, 이거 지방 다 나눌 자신 있어요. 왜 그러면 그거 보면 딱 나와요. 그러면 대학교는 그걸 못 할까요, 어머님? 할 거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도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교 외출을 좀 하셔야 돼요. 쌤 하면서 뭐 사주시면 안 됩니다. 영란법에 걸려요, 어머님.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랑 발전 가능성 이게 지금 요 4개가요, 어머님. 학업에 대한 부분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걸로 아이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남대랑 틀리죠. 보는 게 훨씬 세부적이고 많잖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챙기셔야지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은요, 어머님 좀 할 게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자, 농어촌 전형 해드릴게요. 이거 원래는 안 하는 건데 여기는 있을 것 같아서. 농어촌 전형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 혹시 농어촌이 있으신가요? 다 농어촌이세요? 좋으시겠습니다.
농어촌,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전형 왜 만들었을까요, 어머님들? 농어촌 전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려드릴게요. 농어촌 전형을 만든 이유가 뭘까? 어머님, 농어촌 전형 왜 만들었을까요? 그죠? 농어촌 아이들은 서울 아이들보다 네, 소외됐고, 뭐, 정보도 얻기 힘들고, 걷다가 학원도 잘 못 다니고, 그죠? 진짜 그럴까요? 저 예전에요, 시골에 놀러 가면은요, 저희 친구들이 다 농어촌이었어요. 같이 막 이렇게 얼굴 볼 빨개져갖고 막 같이 뛰어다니던 애들인데요. 걔네들은 진짜 학원 안 다녀요. 나랑 막 고구마 구워 먹고 이랬어. 걔네들이 진정한 농어촌이야. 근데 농어촌이 좀 변질됐어요, 어머님들. 다 학원 다니시잖아요. 정보도 그렇게 잘 얻으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이 어머님, 이제는 준비가 좀 잘 돼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준비가 안 되질 않아요. 두 가지예요. 농어촌에서 진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전형 아이들보단 낮아요. 내신 점수 때나 모든 게 낮아요. 어떤 서류 평가를 해봐도 좀 낮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뭐 내신 점수 분포 때 일반 전형보다는 낮은데 만일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머님. 그러면 이거를 조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준비를 좀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변질됐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옛날에 농어촌 애들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아이들 중에 농어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농어촌 아이들이 빨간 애가 한 명도 없어. 이게 말이 안 돼요. 너네 고구마 구워 먹고 다니지 않잖아. 그잖아. 너희들도 학원 다니고 다 한다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이들이요, 농어촌도 준비가 돼서 와요. 저희 컨설팅 하다 보면 농어촌 전형 안 올까요? 와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본다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막 컨설팅을 만들어요.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도요, 예전만큼 그렇게 좋은 혜택은 아니에요. 걷다가 몇 명 안 뽑아요, 어머님. 몇 명 뽑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합격한 아이들을 보면 확실히 일반 아이들보다는 낮아요. 근데 상위권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머님. 만일 서울대, 연대, 고대나 서성한 정도로 볼게요, 어머님. 걔네들이 만일 준비를 좀 하는 아이라면 몇 명 뽑지도 않는데 준비가 좀 되고 내신을 어느 정도 챙겼다라면 그 아이랑 맞짱을 떠야 돼요. 그런데 어머님들 하나 간과하고 계신 게 뭐냐면 수시는요, 어머님, 추가 합격이라는 게 있어요. 일명 전화 받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가 갑자기 팔짝팔짝 뛰어다닙니다. 전화를 받으신 거죠. 그러면 아이가 막 팔짝팔짝 뛰면 엄마가 엄마! 하지 않아요. 같이 팔짝팔짝 뛰십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농어촌은요, 어머님, 추가가 잘 안 일어나요. 인원도 몇 명 안 되는 데다가 완전 노리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머님. 또한 농어촌 준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정말 좋은 기회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여태까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강연회도 하고 뭐 했지만 그렇게 준비 사항이 잘 돼 있지는 않아요. 서울만큼 막 빡세게 하진 않아요. 지방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어머님, 제일 무서운 농어촌 전형 아이들이 누구냐면요, 수도권 근교 애들이에요. 걔네들 평촌, 대치동에 다 학원 와요. 남양주 애들 있죠, 어머님? 잠실 대치동으로 온다니까. 근데 걔네 농어촌이야. 더 웃긴 건 엄마가 자기가 농어촌인지 몰라. 나중에 제가 알려드렸어요. 어머니 농어촌이네요? 아, 정말요? 아, 우리 그냥 돈 없어서 밖에 나와서 산 건데. 근데 그 아이가 농어촌인 거예요. 모르는 농어촌 어머님들도 계세요. 특히 어디? 수도권 근처요. 걔네들은요, 어머님 다 혜택 받아요. 걔네들이랑 맞짱 뜨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준비를 일반 전형 아이만큼 완벽하게 해오진 않아요. 그러면 어머님, 인원은 얼마 안 뽑지만 우리 아이가 잘 준비를 한다라면 그것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두 번째는 어머님, 농어촌 바라보고 뭐 하지 마세요. 그냥 일반 전형 준비시키세요. 그냥 일반 전형을 준비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막 많이 만드실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뭐 내신도 하고 발전학생하고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일반 전형 한 3개 집어넣으실 때 농어촌도 한 3개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군산이었나? 하여튼 거기 농어촌 아이를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아이는 6장의 카드를 다 농어촌에다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말렸어요. 네가 넣고자 하는 농어촌은 좋은 아이들이 올 수 있어. 또한 농어촌 전형은요, 학교에서 발표하는 그 점수 있잖아요, 어머니. 그게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매년 수준이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전형은 비슷비슷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농어촌은 진짜 한두 명 뽑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되게 낮아요. 그 서류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러지 말고 그러자 그러면 일반 전형 3개, 농어촌 3개 놓는데 농어촌 3개를 2개는 상위권 학교 놓고 하나는 맨 밑으로 깔자고. 그리고 일반 전형을 가운데다가 다 집어넣자고. 그런데 그 아이요, 일반 전형 2개 붙고 나머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농어촌이 혜택이 안 돼버린 거죠, 그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농어촌은 뭐 인원이 얼마 안 되고,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농어촌 많잖아요. 지금 다 경쟁자분들과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다 준비해 오실 텐데요 이제. 아, 나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이부터 일단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와봐. 엄마 없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도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냥 일반 전형 보낸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다가 나머지는 그걸 다 집어넣는 게 아니세요. 농어촌 6장을. 대신 대학 레벨을 낮추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학 레벨을 많이 낮추시잖아요. 서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 안에 뭐 대학 레벨을 낮추시잖아요. 그러면 농어촌이 기회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 농어촌은요 또 지방에서 싸먹기는 힘들어요. 지방은 또 지방으로 오거든, 농어촌 애들이. 근데 서울의 중하위는요, 아이들이 농어촌 전형을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어머님. 아예 그런 데를 노리시는 거예요. 노리실 거면. 농어촌 전형이란 게. 왜 그러냐면, 전남대학교는요, 농어촌 전형이 생각보다 빡세요. 봤거든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 많잖아요, 어머님. 전라도 지방에 웬만하면 다 농어촌일 거 아니에요. 조금만 외곽에 살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원하는 학교는 일단 집이 가까워야 돼. 그 중에 레벨이 높은 학교. 이런 학교들은 가기가 더 힘드세요. 그런데 서울 안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교는요, 어머님, 농어촌 전형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막말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아가야, 국민대에 농어촌 한번 안 써볼래? 나랑 열심히 해갖고. 경제학과 넣어줄게, 내가. 너 펀드 매니저나. 국민대, 세종대, 단대 죽전. 너 농어촌이니? 농어촌으로 넣어줄게, 내가. 이거 보세요. 안 넣잖아요, 어머님. 그러다 보니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수도권 근교에요, 어머님. 그렇게 농어촌이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다 도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솔직히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상위권은요, 어머님, 그렇게 호락호락 보시면 안 돼요. 다 준비하고 와요, 상위권 애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농어촌 전형은요, 어머님, 저희가 언제 한번 컨쇼에서 전문적으로 방송을 한번 찍을 거예요. 근데 왜 안 찍고 있었냐면요, 솔직히 그렇게 크게 할 게 없었어요. 결론이 뭐냐면 일반 전형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 준비하다 보면 훨씬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농어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농어촌은 상향할 때는 많이 써먹기는 해요. 그리고 밑에 완전 받칠 때, 그럴 때 저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리고 어머님들 대학교는 상, 중, 하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 하의 기준은, 수시에서 하의 기준은 우리 아이 모평 6월, 9월 성적표세요. 그걸 기준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6월, 9월 모평 점수를 계산했는데 되게 공기 맑아야 되는 이곳에 남던가, 아니면 저 산으로 들어가던가.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 수시는 거기부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되게 암울해지겠죠. 거기부터 6개를 위로 올리면 서울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정시 부분도 꼭 잘 챙기셔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컨쇼에서 준비한 학생부 종합전형과 입시, 수시가 좀 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그 강연회를 준비해드린 거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는데 궁금한 게 없으시면 끝내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학생 여러분들 궁금한 게 없니? 아늑하지? 야, 니네는 그런 거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홍대는 어디 클럽이 좋은가요? 얘들아, 왜 내가 그런 데 안 다녀본 거 같니?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